시기철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이. 오늘 다뤄볼 병은요, 그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몰래 와서 일단 발병하면은 엄청나게 큰 고통을 주는 바로 그거, 골다공증. 이게 소리 없는 뼈도둑 이거 누가 지었는데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딱 정확해요. 근데 이제 소리는 없는데 이게 근데 소문은 참 많아요. 이게 보면 주위에서 어떤 분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소문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예방할지, 어떻게 치료할지 이걸 잘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한번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이 자리를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깨알 같은 정보를 대방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이제 시작할까요? 예. 네. 우리 골다공증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이제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는 이제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골다공증이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골조성증이라고 했어요. 송송송송 구멍이 나는 뼈. 네. 근데 이런 구멍이 잘 나는 뼈도 또 사람에 따라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사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리 없는 뼈 도둑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소리가 없다. 즉 증상이 뚜렷하게 처음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뭐 합병증이 나와서 뭐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다공증일 가능성이 있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서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취약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폐경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완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완경이 된 지 1년 정도 지난 어떤 중년의 여성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골다공증을 앓고 계셨던 어떤 가족력이 있는 분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좀 체중이 빠지고 내가 좀 팔다리가 가늘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나 원래 선천적으로 좀 마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취약하고요. 네 번째로는 갑자기 최근 들어서 키가 줄어들었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3, 4cm 정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키가 줄어든 것 같고 좀 허리가 구부정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상자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여성한테 특별하게 더 주의해야 되는 이유나 더 잘 걸리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골다공증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자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드물고 또 심한 것도 여자들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자들을 여성스럽게 만드는 호르몬,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있잖아요. 사실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골다공증 치료제로 쓰고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호르몬인데, 이제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면 그 에스트로겐이 줄거나 아니면은 원래 갖고 있는 성분의 에스트로겐이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35세 전후로 해서 최고로 이제 뼈가 강해지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뼈가 조금씩 약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폐경이 시작을 하면 이제 갑자기 골다공증이 많이 심해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또 남성분들이랑 다르게 운동량도 좀 적고 또 음식 섭취량도 적고 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기에 뼈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단단하지 못한 뼈에서 갑자기 뼈가 조금씩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내 뼈가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골다공증이 이제 어머니께서 골다공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제 자녀한테 골다공증이 일어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한 7배에서 10배 정도가 더 높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키가 줄어들었다. 그 말인 즉슨 척추뼈가 네모반 듯한데 이게 골다공증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주저앉다 보니까 합쳐지니까 키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급기야나 뭐 골다공증에 압박골절이 생겨서 통증을 수반되면서 굽는 경우나 키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성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남성의 골다공증도 있긴 한 거죠. 물론 있죠. 뭐 뼈가 약한 경우야 뭐 어떤 원인인지 다 있긴 하지만,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은 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갈비 먹다 보면은 딱딱해고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이제 그런 남자들의 뼈는 그래요. 우리가 특히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통뼈라는 거 있잖아요. 통뼈. 네, 통뼈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통뼈 같은 분들은 우리가 수술할 때 뼈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정말 특히 정형외과 수술은 막 자르고 그다음에 나사받고 이제 그런 수술을 많이 하는데 팔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사실 웬만한 남들은 다 대부분 통뼈예요. 이제 그런 뼈들은 골다공증이 오는 시기가 와도 이제 워낙 그 뼈에 칼슘들이 아주 치밀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져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런 건 이제 병적인 거죠.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라고 해서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제 간과하실 필요 없이 꼭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브리틀 본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깨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뼈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툭 깨지는 뼈. 굉장히 그렇게 약한 뼈를 골다공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골다공증이 증상이 없어요. 병이 있으면 내가 증상을 느껴야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증상이 없고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도 이게 골다공증에 인해서 생긴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침하잖아요. 기침하고 나가지고 하루 지난 다음에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골다공증 때문에 허리뼈가 이제 골절이 일어난 거고. 큰 충격이 아니에요. 그냥 뭐 나 안 다쳤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아파라고 했는데 사실은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굉장히 뼈가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기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잠깐 삐끗 아니면 변 보려고 그냥 허리 힘을 줬는데 허리가 아플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냥 삐끗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안 좋을 수 있겠는데 하고 많이 통증이 며칠 지속이 된다면 병원 가서 확실하게 보는 게 낫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 넘어지게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게 되면 척추뼈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죠. 고관절 골절. 그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이제 손 짚다가 손목 골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안 넘어지게 조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약해서 부러지는 게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저희가 뼈가 다 균일하진 않잖아요. 어떤 데는 좀 얇기도 하고 어떤 데 두껍기도 하고. 근데 그런 특정하게 좀 잘 부러지는 부위가 있을까요? 골다공증 때문에?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뼈의 골 조직이 약해지는 건 맞는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골 조직이 해면골이라고 있어요. 해면골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좀 원래 골 자체가 그물처럼 되어 있는 해면골이 있는데 그 포션, 그러니까 비율이 많은 부위가 조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척추. 그리고 우리 말하는 엉덩이뼈, 고관절, 그리고 손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넘어졌다고 했을 때 가장 취약하게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가 척추뼈와 고관절, 그리고 손목뼈이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 대해서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을 만만히 볼 게 아니라 사실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시간 지나면 붓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3개월, 4개월 누워있어도 뼈가 붓지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만 누워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뭐 폐렴, 욕창, 방광염 이런 것들이 폐혈증이 되면 그냥 폐렴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에서 나이 드신 분들 잘못하면은 넘어지고 이제 그러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 합병증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그 고관절 골절 있잖아요.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무려 사망률의 16%나 된다고 해요. 척추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골다공증은 뼈가 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이전에 예방이 이제 중요한데 그 예방은 사실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많이 먹고 자꾸 운동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증상이 없이 그냥 냅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미리 좀 취약하신 분들, 아까 뭐 빨리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연세가 70세 이상 넘으셨다고 한다면 미리 좀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게 더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들이 뭐 덱사라고 해서 이런 검사, 그리고 뭐 QCT, 뭐 초음파 같은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덱사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거를 T 점수, T 스코어라고 하는데 그게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5까지는 그러니까 그 골 감소증, 그러니까는 골다공증까지는 아니고 그냥 전 단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고 뭐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섭취를 통해서 좀 해주십사 권고 사항이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마이너스 2.5 이하로 떨어지면 그건 골다공증으로 확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치료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럼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권고하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수치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또 치료 방법을 뭐 선택하거나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를 검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되나요? 골다공증이 이제 판명이 됐어. 그러면 어떤 치료를 좀 해주시게 되는 건가요?